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자 수가 11만 명을 넘어선 미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느새 이제 이탈리아나 중국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인데 상당히 좀 확산세가 빠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여러 지역이 함께 모여 있는 것도 많고요. 특히 이제 뉴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전체 지금 미국의 절반 이상이 뉴욕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뉴욕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대처가 늦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초기에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번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진단 키트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검진을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창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억제가 가능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일부 언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전망도 내놓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얼마나 잘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면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교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혐오 표현을 받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확산되느냐가 차후에 방역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최악은 오지 않았다. 뭐 앞으로 3주 후가 더 정점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실제로 뭐 진단 키트가 많이 보급돼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 영향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질적인 원인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일단 초기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건 뭐 감기 정도다. 네. 뭐 상당히 좀 뭐 희화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곧 백신이 발견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적극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적극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냈잖아요. 네. 진단해서 찾아내고 치료하고 격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확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감염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확산이 엄청나게 커져서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이게 초창기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부터 확진자 찾아내고 이동 경로 찾아내고 접촉자 찾아내서 다 격리를 시켰잖아요. 이런 대처가 미국엔 늦어졌다는 거죠. 이제 와서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단을 제대로 빨리빨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단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도 만들어내고 개발도 했는데 미국은 그게 늦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하나 뭘 얘기하고 싶냐면 사실 그 미국 국민들 아까 말씀 문화적으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접촉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 이제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에 이제 초기에 뭐 이 미국 내 이동 제한 필요성도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뉴욕주 등 세 개 주에 대해서 여행 제한 조치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상 이게 좀 어떤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뉴욕 지금 주지사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뉴욕입니다. 지금 뉴욕시인데 뉴욕 옆에 가장 붙어 있는 게 뉴저지예요. 또 코네티컷도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이라는 세 개 주는 사실 가까이 붙어 있는 주들이기 때문에 이 주를 봉쇄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한을 막 봉쇄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후베이 선거 우한을 봉쇄한 것과 동일한. 근데 뉴욕 지사는 이거 무서운 개념이다. 그럼 뉴욕 시민들은 딴 데 이제 못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 반발이 생기는데 두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프랑스처럼 아예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데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뉴욕 주에 사는 분이나 뉴저지나 커네티켓에 사는 분들 아예 이동 중지 명령을 할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자가 격리 정도 조치를 취할 거냐. 이건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뉴욕 주지사가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강제로 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인데 네네. 자발적인 자가 격리 정도 조치로 갈 건지 아니면 아예 뉴욕주를 봉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갈 건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요, 지금 텍사스나 플로리다 이런 주들은요, 뉴욕에서 오신 분들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부가 나서서 했을 때 반발이 심할 수 있으면 주별로 사실은 일정 부분 그 뉴욕이나 아니면 커네티켓, 뉴저지에 오는 분들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조치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제적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봉쇄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예, 언급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고 이제 유럽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만 명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이탈리아에서 나온 그렇습니다. 사망자입니다.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런 치사율이 꽤 높은데 예. 그 이유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공공의료 부분이 많이 좀 뭐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그러다 네네. 보니까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탈리아가 그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병상이 부족한 분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치료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송한 분도 많고 심지어는 사망자들을 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성당이나 아니면 교회 같은 데다 일부 안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냉동 트럭 같은 것도 막 가져다가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용하는 냉동 트럭이나 트럭을 이용해서 결국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결국은 예. 사람들을 대응하고 대처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고 또 하나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령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을 때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유명 인사의 감염 소식도 저희가 이제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 네.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확진 그렇습니다.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글쎄 뭐 영국의 어떤 방역 대응의 문제는 영향은 좀 없을까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여기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까지도 감염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주요 그 업무를 맡는 그 실제 이 방역 업무를 맡는 책임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뭐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죠. 뭐 전화로 할 수 있고 화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또는 현장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것과 화상이나 전화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 담당관들이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또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영국의 예를 들면 왕세자나 아니면 지금 저렇게 총리나 이런 분들 예. 중요 인사들이 감염이 되고 나면 그 나라의 감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국가 위신도 떨어질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방역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예컨대 그렇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주요 인사가 감염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국민들이 네.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역 시스템 자체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느끼는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외국에서 보는 영국에 대한 어떤 방역 시스템의 신뢰도는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의 상황 살펴봤고 이제 일본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네. 특이한 점이 이 올림픽이 연기된 이후에 일본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아베 총리가 벌써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30억 정도? 네. 630조 원이죠. 630조 원 정도를 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만큼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 리먼 쇼크 당시에 일본이 풀었던 돈이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인데 630조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신규 확진자 수도만 봐도 지금 보세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올림픽 앞두고서는 사실 강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연기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제대로 확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해서 검사 받고 싶다, 진단 받고 싶다 그래도 웬만하면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으면 격리가 안 되고요. 그분이 격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염된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이 된 상태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일본 전역에 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런 점으로 보면 지금도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나온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을 안 하게 되면요. 결국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상태라든지 아니면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제대로 자기가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이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진단이 제대로 안 될 뿐이지 많은 사람이 감염된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위험성을 지금 아베 총리가 인정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예. 630조 원의 규모의 추경을 편성을 했고요. 이 돈을 가지고 현금도 실제 10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 현금 지급,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자영업자 지원 이런 데 엄청난 돈을 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감이 일본도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일본의 상황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앞서서 이제 잠시 진단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이제 의료 지원을 요청하기도 예, 했는데 그랬었죠. 우리 정부의 대응이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잘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사실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일정 부분 개인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교통카드라든지 카드 사용을 다 찾아가면서 이분의 동선까지 다 찾아 그 지역 방역하고 문 닫게 하고 또 다른 접촉자 있으면 또 조사하고 이런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세운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한풀 꺾여서 지금도 물론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적극적인 확진자를 찾아내는 부분이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진단키트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수출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진단키트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시약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당시에 얘기했던 대화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거 그럼 미국 승인받으려면 승인받아야 시간이 좀 된다. 걸린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빨리 해주겠다. 네. 그래서 결국 FDA에서 이번 우리나라 세 개 회사입니다. 세 개 회사 진단키트를 긴급하게 FDA에 승인을 해줬어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 빨리 찾아내서 격리하지 않으면 이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FDA가 사전 승인을 우리나라 세 개 업체에 대해서 해줬고요. 네.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수출이 되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익적 차원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방역에 도움을 줬다는 이미지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상도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에서는 이제 침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가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예. 이제 뭐 슈퍼 경기 부양책, 미국에서 슈퍼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도 했고 각국에서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뉴욕 증시는 또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정부가 이 슈퍼 부양책을 발표했을 만해서 올랐습니다. 3일 정도 올랐어요,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렇죠. 빠졌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된 상태고요. 이런 상태라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장기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증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기반도 중요하지만요. 심리적인 요소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이런 G2라고 하는 두 나라의 경제 발전이나 경제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몇%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빠지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미국이나 유럽의 확산세가 줄어드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두 번째, 예.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증시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마감할 수 있는 또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해결이 안 되면 일정 부분은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이제 달러를 시장에 공급을 그렇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예. 뭐 이런 부분은 좀 금융시장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줄 수 있는 어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게 외화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전에 외화가 부족해서 결국 IMF의 도움을 받았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가 되면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일정 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예. 통화 스와프가 확정이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조 2천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 부양책도 트럼프가 서명을 하고 또 통화 스와프도 일정 부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어떤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느리게 갈 수 있는 그런 뭐 우리가 얘기하면 브레이크 연착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네. 정도의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